네, 그럼 저희 시간도 다 됐고 10분 다 오셔가지고 네,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총 13분, 세 가정 가시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뭐 근무 때문에 못 오신 분들 3분 빼고 오늘 10분 참여해 주셨고요.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방위복지관 청소년 성인 지원팀 김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먼저 2023년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에 선정되신 가족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감기에 살짝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 좀 진행이 살짝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진행 순서는 저희 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휴식비와 돌봄비 지원 안내 그리고 여행 전 그리고 여행 후에 제출해야 되는 이제 서류들 여행 가셔서 또는 가셔서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 마지막으로 개별 가족 여행의 여행비 사용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의 원활한 여행 참여를 위해서 여행 지원 내용, 제출 서류, 사용 규정 등 꼭 숙지해야 될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료를 잘 참고하셔서 여행비 지출하시는 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기관 소개 드릴게요. 저희 복지관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서 기관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방위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98년에 개관해서 올해 25년 차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원래 저희 복지관 소재지가 방이동인데 거기가 지금 이제 공사 중이라 가지고 석천동으로 소재지가 임시로 이전되었으니까 방문하실 때는 석천동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 미션과 비전입니다. 다음은 저희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 안내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2023년에 이제 모집을 했을 때 총 저희가 163 가정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작년보다 38가정이 더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 중에 이제 1순위 아예 이제 다녀오신 적이 없는 신규 가정이 87가정. 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13가정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이게 지원 사업인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을 되게 막연하게 가정 여행을 뭐 보내준대 복지관에서 아니면은 뭐 가족 여행 갈 때 돈 준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여행 가는데 돈 주니까 신청해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이 장애 자녀의 돌봄과 양육 부담으로 이제 가중되는 그 장애인 가족분들의 정서적 또는 신체적 부담을 조금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의 휴가비와 장애인 자녀 돌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여행을 그냥 무조건 가족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본 사업의 본 목적과 취지는 그 장애 당사자를 가족 아닌 다른 분이 돌봄인이 대신 돌봄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만 휴가 개념으로 다녀오는 그런 사업이고 일반 장애인 뭐 가족 여행과는 조금 그런 지원 내용이나 이제 목적이나 그런 취지가 조금 다르다는 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행은 함께 다녀오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원래 사업 목적은 요렇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휴식비와 돌봄비 지원 안내입니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으로 그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고 실제로 그 거주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에서 10월 중 2박 3일 국내 여행지로 가족별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정이나 이제 장소를 계획해서 다녀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종전에 뭐 뒤에 또 서류 관련해서 안내 다시 드리겠지만은 이게 서울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고 실제로 같이 거주를 해야 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그 주소지 확인을 위해서 등본 서류가 기본이고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분에게 이제 당사자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일 경우만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등본 이제 누락되신 분들은 안내 잘 받으셔서 등본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가비는 1인당 1일 최대 12만 9천 원,
그러니까 2박 3일 기준으로 하면은 38만 7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2인 가족까지 지원이 되니까 2인 가족이 2박 3일로 이제 여행 다녀오실 경우는 77만 4천 원이 지원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인이 초과되는 인원이 함께 여행 갈 경우에는 이제 개인 실비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딱 2인까지 여행 경비 77만 4천 원이 지원된다는 거. 그리고 여행 소요 경비가 그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77만 4천 원 초과할 경우에도 이제 초과 금액 또한 이제 개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돌봄비 같은 경우는 장애 당사자 1인당 일일 최대 7만 원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2박 3일 기준 최대 21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돌봄 기관이나 친지, 지인, 그다음에 뭐 전문 돌봄인 등 실제로 여행 기간 동안에 그 장애 당사자를 돌보는 돌봄인에게 이 돌봄비가 지급이 되고요. 단 활동 지원사가 돌볼 경우에는 그 활동 지원 시간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안내드렸듯이 그 돌봄 휴가제는 장애 당사자를 실제로 돌보는 가족이 그 휴식 차원에서 다녀오시는 여행이기 때문에 뭐 그 기간 동안 다른 가족이나 돌봄인이 그 장애 당사자를 돌봐주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 장애 당사자 돌봄 인력이 좀 부재하거나 아니면은 장애 당사자가 이제 많이 어려서 아니면 장애 이제 중증도가 조금 더 이제 심해서 이제 타인에게 이제 돌봄이 이제 타인의 돌봄이 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함께 이제 다들 많이 여행 가시는 걸로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애 당사자가 여행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돌봄비 21만 원이 휴식비로 같이 지원이 된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장애 당사자랑 함께 여행을 가시는 경우 총 이제 98만 4천 원이 지원이 되는 거겠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지원금은 저희가 서울시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이랑 그다음 개별 가족 여행비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안내 드릴게요. 여행 전 그리고 여행 후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좀 달라요. 먼저 여행 전에는 오늘 갖고 오셨던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복지카드, 여행 서약서, 여행 계획서, 그다음에 돌봄 하시는 경우는 돌봄 대리 보호자 신분증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 문자로 홈페이지에 이제 사전 제출 서류 안내 드릴 때 가족관계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을 기본 서류로 좀 안내를 드렸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하고 함께 거주 중인 장애인으로 함께 장애인과 거주 중인 가족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본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저희 중에 또 그런 분이 계시긴 한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아니면 또는 일주일에 뭐 3번 이상으로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 가정에 가서 직접 돌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 서류로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신 가족분들이 이제 직접 제출해 주신 후에 아직 여행 계획이 미정이신 좀 가족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행 계획을 미리 잡으셨더라도 개인 사유로 일정이 좀 변경되거나 장소가 변경되는 가족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행 계획 확정 시에 추가 서류 메일로 다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행 계획 변경 시에는 최소 2주 전에는 꼭 기관에 연락해 주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게 딱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행 전날에 제가 이제 영수증 사용이나 이런 부분 다시 안내 드리려고 전화하면은 이미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희 기간에 얘기도 없이 이제 여행을 미리 다녀오셨거나 아니면은 여행 기간이 뭐 한 달 뒤로 바뀌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그때서야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이게 기간 자체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좀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여행 계획이 변경되면 기간에 사전에 미리 좀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행 후에는 개별 여행 보고서, 그다음에 영수증 원본, 네, 꼭 원본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여행 가족의 그다음에 통장 사본, 돌봄을 하셨을 경우는 돌봄 보고서, 그다음에
돌봄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서류랑 영수증은 여행 일정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복지관으로 방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문이 제출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꼭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메일로 영수증 보내는 거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출하신 서류와 영수증 원본은 확인하고 저희가 검수해서 매달 15일 또는 30일에 제출해 주신 통장 사본으로 휴식비와 돌봄비가 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8월 16일이 여행 일정이 끝나고 8월 20일에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8월 30일에 돌봄비가 다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29일 여행 일정 끝나시고 뭐 9월 2일에 영수증 제출하시면은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일은 15일 또는 30일이라는 거. 근데 기간 사정에 의해서 조금 빨라질 수 있어요. 늦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빨리 지급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별 여행 보고서는 그 여행 가족 모두가 나온 사진. 지금 여행 가족 2명이랑 장애 당사자랑 이렇게 3분이 여행 가시잖아요. 그럼 그 3분이 다 나온 여행 사진. 뭐 추가로 예를 들어 4분, 5분이 여행 가셨을 경우는 그 2분은 안 나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행 계획서랑 신청서에 작성하셨던 3분은 꼭 그 보고서에 사진이랑 이제 소감이랑 함께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행 계획서, 영수증 보고서 이 3개의 서류를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 대비 이제 여행지가 동일한지 사용한 이제 여행비 지출하신 여행지가 동일한지 그다음 보고서랑 함께 3개 서류 비교 검토해가지고 여행비 지원되니까 참고하셔서 서류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몇 층이세요? 저희 5층이요. 네, 저희는 사회복지사 통합사무실은 5층이니까 5층으로 오시면 되고 등기 우편 할 때도 5층 이제 청소년 성인 지원팀 김희원 사회복지사 앞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아마 영수증 뭐 너무 멀지 않으시면은 방문해서 이 영수증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조금이라도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딱 작년 같은 경우에 딱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정도 맞춰가지고 영수증을 이제 주셨는데 그만큼 쓰시고 주셨는데 인정이 안 되는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막 70만 원밖에 못 받으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영수증도 미리미리 좀 이제 방문하셔서 바로 이제 체크 가능하시니까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은 등기 우편도 가능하고 제가 뭐 이제 추가적으로 영수증 요청해야 될 때는 다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행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이제 개인 단순 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수수료 있을 거 아니면 숙소나 아니면 항공이나 이런 거는 참여자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위약금까지는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요. 여행 시에 구매랑 이용 불가 항목들에 대한 비용으로 이제 지출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 해당 항목에 대해서 여행비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에 사용 내역 불가나 이제 뭐 이용 불가 내역들이 포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행 취소 시나 아니면 요런 거 왠지 여기는 좀 불가할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즉시나 아니면 사전에 연락해 주시면 제가 건건히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나 이용 불가 항목들 좀 안내 드릴게요. 19세 미만 구입 불가 물품, 뭐 예를 들어 담배, 주류, 절대 이제 구입 불가고요. 여행에서 즉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뭐 예를 들어 기념품이나 선물 세트, 뭐 여행 패키지 이런 것 또한 구매 이제 불가능합니다. 근데 막 가끔 가다가 이제 펜션이나 바다 예약하셔가지고 튜브나 물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소모품으로 이제 들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하세요. 왜냐면 현지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이니까. 네. 그래서 여행에서 이제 사용하는 물품들은 가능하고 의약품도 가능합니다. 여행 현지에서 사용하는 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다이소에서 들리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같이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안 되니까 다이소에서 물총 사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껴서 사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품목들만. 만약에 이것도 헷갈린다 하시면은 사전에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유흥주점, 뭐 무도 유흥 주점을 포함해서 그 대중에게 술을 파는 모든 주점은 이용이 금지가 돼요. 뭐 예를 들어 포장마차라든가 호프 맥주 전문점 이런 거는 영수증에 특히나 상호가 나오겠죠. 이런 거는
모두 포함돼서 불가능하고요. 제가 이거 왠지 식당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이거 담당자가 모르겠지 하고 제출하시면 이거 왠지 식당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제가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주점이 아니라 일반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식당에서 이제 음주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류는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에 표시가 되면 안 돼요. 식당에서 만약에 이제 약주하실 경우에는 그 주류는 어머님들 돈으로 따로 계산을 해주시고 저에게 제출한 영수증은 식대만 제출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포함되면 저희가 그거를 없애고 이제 뭐 지원해드릴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 또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괜히 말 나오면은 서로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애초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 식당에서 약주하실 경우는 개인 이제 영수증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실, 뭐 피부과 피부 미용실, 뭐 안마시술, 사우나, 네일아트 요런 이제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위생업종도 좀 불가능하세요. 뭐 온천 가셔가지고 안마 이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버님들 그런 것도 조금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골프장, 뭐 노래방, 뭐 당구장, PC방, 뭐 스키장 요런 레저 업종도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이게 사행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이용이 금지가 되고요. 뭐 자전거나 레일바이크, 뭐 루지 이런 사행성이 없는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레저 업종은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레저 업종 관련해서 이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면은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자, 가장 중요한 개별 여행 가족 여행비 사용 규정입니다. 여행비 사용 절차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가족분들 여행 가셔서 먼저 이제 여행비를 사용을 하시고 복지관에 방문해서 영수증을 이제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영수증과 서류 확인 후에 여행비를 다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여행 후 7일 이내에 영수증 원본 꼭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수증 제출하실 때 그 보면 돌봄 여행 보고서에 영수증 이게 부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부착하지 마시고 그냥 원본 그대로 그냥 뭐 봉투에 넣으시든 아니면 파일에 끼워 넣으시든 해서 원본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세요. 어차피 붙이셔도 제가 그걸 다 뜯어서 다시 복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뭐 불편하시더라도 원본 그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는 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카드 사용 시 당연히 영수증 챙겨야 되고 현금 영수증 시에는 개인 소득공제가 아니라 그 복지관 고유 사업자 번호 215-8003-256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급보다는 개인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요. 만약에 이제 현금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셔야 될 경우 저희가 기간 여기 사업장 번호 다시 안내 드릴 거니까 그쪽으로 꼭 소득공제 해주시고요. 이게 왜냐면 증빙을 해야 돼서 그래요. 개인 소득공제 하시면 이것도 개인 이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개인 카드로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금 모두 불가능해요.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은 이제 공공기관의 이런 사업들은 그런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부분이 또 개인 취득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적립 내역 확인 시에도 이제 금액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마트에서 이제 장 보고 여행에서 식사하실 거 간식하실 거 장 보고 냈는데 이마트 적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다 확인하고 그 간혹가다 작년에는 그 부분을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본이 아닌데 해서 통 원본을 요청을 했더니 이제 밑에 이제 포인트가 이제 딱 있는 부분을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탁 잘라서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을 몇 년째 해보다 보니 아주 잘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정리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카드를 긁으실 때 한번 영수증을 한 번씩 보세요. 거기 보면 밑에 하단에 포인트나 적립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만약에 이게 적립이 돼 있다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결제하시면 되니까. 카드사 자동 적립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수증 확인하셔서 포인트 적립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류, 담배 등 이런 거 결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상호가 술집 혹은 이제 뭐 유흥업소 결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영수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내역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저희 통과 시에 하이패스가 있더라도 그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시고 그 영수증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받으셔야지 이제 지원 가능하고 네. 요즘에는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되고 무인기로 그냥 카드만 내는 경우도 있던데. 그럼 카드 영수증. 현금도 교통카드 영수증이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현금으로 하셔야 되고, 근데 통행료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영수증만 출력이 되니까 그냥 그거 그냥 갖고 오시면 인정이 돼요. 통행료만. 그리고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드 결제 가능한 곳은 카드 결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만약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경우면은 굳이 이제 요거 통행료 포함 안 시키고 다른 영수증 차라리 간식 같은 영수증으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영수증에 주류가 다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인정 안 되는 사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포인트 잘라가지고 인정 안 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현금 사용 후에 이제 개인 소득 공제 해가지고 그것도 인정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3박 4일 숙박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2박을 이제 저희가 2박 3일 지원이잖아요. 3박 4일 숙박 예약한 거를 이제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모를 줄 알고 조용히 내셨는데 저희가 이게 2박 3일이 아니라 3박 4일이라는 거를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왠지 금액이 약간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기 1박 하는 금액 대비 너무 금액이 크게 나와서 저희가 이거 2박 3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박 3일치만 인정이 된다는 거, 3박 4일 예약하셔도. 그리고 만약에 4인의 항공권을 예약하셨을 경우에는 이게 3인 것만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가셨는데 아시아나 뭐 4인권 항공기를 이제 그 예약하셨다, 항공권을. 그러면 여행 계획서에 제출해 주신 3분 것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네, 이름 나오게, 이름이랑 금액 나오게. 그래서 요런 그 여행기 사용 규정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렌트비는 다 가능한 건가요? 차량 렌트비 가능하고요. 가서 택시. 네, 숙박은 2박 3일만 가능하고. 네네, 맞아요. 렌트도 2박 3일. 네네. 택시도 가능하고. 네네네. 택시도 카드 하셔서 영수증 받으시면 택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행기 사용하신 후 제출하실 영수증 안내 드릴게요. 이제 모든 영수증에는 사용 내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 내역은 영수증 이제 실제 결제했을 때 지불된 모든 내역이 포함되는 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커피집에서 3만 원을 결제했을 때 영수증에 딱 3만 원 이렇게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3만 원, 아마 5만 2천 원 이렇게 결제되면 안 되고,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카드 승인 내역, 여기는 우측은 카드 승인 내역이 없는데 만약에 좌측처럼 이렇게 하나만 발급받았다고 하시면은, 요즘에는 카드 영수증 재발급 요청하면은 항목 나오게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은 오른쪽 점 다 나오거든요. 두 개 이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 식사하셨던 항목이랑 수량이랑 단가랑 이렇게 다 나오게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요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과 상관없이 복지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서 모든 영수증 집행 처리를 이렇게 해요. 저희 직원들이 밥 먹는 것도 이 사업과 상관없이 영수증 이렇게 항목 다 나오게 처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모든 복지관들이 거의 다 공공시설들은 똑같기 때문에, 공공이든 이렇게 복지관처럼 민간이든 똑같기 때문에 꼭 수량이랑 단가랑 이제 식사하셨던 항목들 나오게, 주류 포함되면 안 되겠죠. 이래서 여기 주류가 가끔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업체에서 총 합계 금액만 나온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우측처럼 이제 세부 내역이 안 나오는 영수증 기계다라고 하면은 이게 꼭 간이 영수증을 받는 건 가능한데 꼭 업체 직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참고해 주시고, 꼭 항목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근데 뭐 메뉴판 찍거나 아니면 직인 없는 그냥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써준 거라든가 요런 거는 절대 인정이 안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 웬만해서는 저 오른쪽처럼 이렇게 다 나오는 내역 영수증을 출력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내역만 나온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카드 승인 번호가 없잖아요. 카드 승인 내역이 그러니까 본인 카드인 것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 요게 이제 그 뭐 이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행지에서 주운 영수증인지 아니면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게 승인 내역이 없으면은 왼쪽처럼 이렇게 통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카드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 이거 카드 번호가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그 카드 결제하면은 이렇게 많이 줘요. 여기 보면은 승인 번호랑 이제 뭐 매일사 카드면 카드 번호라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여기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발급 받으면 되는데 여기 거기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여기 항목에 밑에 카드 승인 내역이 같이 나온 영수증이 있고 요거처럼 이렇게 없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 그냥 둘이 같이 내주시면 돼요. 네. 근데 가족이 이제 5명이 가니까 네. 그러면 3인분 따로 결제하고 2인분 따로 결제하고 그래요? 그게 식사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호텔 조식을 이용했는데 호텔 조식이 5인이라 뜨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3인 거만 따로 결제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5명이 3명이 여행 가든 5명이 여행 가든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을 8인분 시켜 먹었어요. 그럴 경우 뭐 한 사람당 뭐 2인분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도 뭐 고기 2, 3인분 먹으니까 그런 경우는 네, 괜찮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예를 들어 막 코스 요리 작년 같은 경우는 회 코스 요리 2인당 막 15만 원짜리 회 코스 요리를 막 3인 지원인데 4명 찍혀 있고 이런 경우는 가감하게 한 명 거 딱 자르거든요. 예, 그런 경우 인명, 인수 막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조금 3인까지 주의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 뭐 김치찌개 집 갔는데 3명이서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2개, 뭐 만두 하나에 뭐 하나 이렇게 추가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 선생님 식사를 하루에 4번 해도 상관없나요? 10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10번 하셔도 상관없고 단지 이제 보면 간식 같은 것도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펜션 잡으신 분들은 이제 장을 봐서 이제 가셨는데 그것도 다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적립 포인트 따닥따닥 있는데 그것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장 보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행 기간 내에 장 보셔야 돼요. 그날 아침도 상관없는데 여행 전날에 막 이마트에서 20만 원어치 장 보고 나 다음날 장 볼 거였다라고 하면은 여행 기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렌트도 그 여행 기간 내에 그리고 렌트 아니고 자차 이용했을 때 주유비는 인정이 되는데 주유하셨을 때도 여행 기간 내에 물론 가는 날도 되고 오는 날도 되는데 무조건 여행 기간 내에 주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보통 숙박업소가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그 예약일이랑 결제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가 지금 오늘 예약했는데 여행은 7월에 가면 그 이제 여행 일자가 달라지잖아요. 결제한 일자랑 이럴 때는 그 실제 숙박하는 일자, 장소, 금액이 포함된 숙박업소의 예약 내역 문자는 요즘 카카오톡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거 캡처해서 같이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니야 내가 입실할 때 주는 영수증 그거 제출하면 되는 거죠? 입실할 때 주는 영수증이요? 예를 들어 이제 휴양림 같은 데 가면 체크인할 때 주는 영수증 같은 체크인할 거요? 때 주면 무슨 방 맞아요. 일수 단가 얼마 총액 얼마 이렇게 맞아요. 보통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날짜 나오는 그 네. A4용지 영수증 그거 그거 있으면은 가장 좋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쨌든 예약 관련된 서류다 보니까 결제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약했을 때 결제 내역이 있는 카드 영수증 당연히 필요하시고. 네. 이해 안 되셨나요? 아니 그 카드 영수증을 받으려면 또 카드사 쪽에서 꼭 뽑아야 되니까. 그쵸. 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는 어플 들어가셔서 뽑으시면 돼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네네. 숙박업소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냥 해주시면 저희 돼요. 항공권이랑 숙박을 일부는 좀 해놔서 네네네. 왜냐면 그 전에 만약에 5월달에 6월달 거를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박업소들도 있어요. 그쵸. 미리 예약해야죠. 보통 숙박업소들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미리 예약을 해놔서 음,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약하시고 잠시만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끊겨가지고. 증거 자료라기보다는 돌아가셔서 헷갈리실 때 다시 보시라고. 예. 이렇게 하면은 깜빡깜빡 또 잊어버리시니까 홈페이지에 놓을 테니까 다시 보시라고.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녹화 떠가지고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가장 여행비 중에 금액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근데 금액이 큰데 인정이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약했을 때 결제했던 카드 영수증, 그다음에 예약 내역. 그래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해서 저희가 메일로 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는 메일로 오거나 팩스로 오는 경우 그럴 경우만 좀 받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은 다 원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그럼 총 금액이 만약에 5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1일로 제한해서 그 금액이 포함되는 거예요? 1일로 제한해서요? 그러니까 1인당 1일 최대 12만 9천 원이잖아요.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 네, 그러니까 1인 여행 총 지원 금액이 이제 뭐 1인당 뭐 그 정도 109,000원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냥 통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 기준을 넘어도 상관은 없나요?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루 기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받는데 숙박이 만약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인당 26만 원 2명 가면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은 제가 내는 거고 여기서 2인 거를 풀로 다 들으시는 거예요. 2박 3일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100만 원, 98만 4천 원, 그러니까 약 100만 원에 지원된다고 해요. 근데 숙박비만 예를 들어 이제 호캉스를 한다 해서 숙박비만 2박에 90만 원 나왔어요. 인정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쿨하게 호캉스 그냥 다녀서 100만 원 긁어주시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영수증 한 개밖에 없잖아요, 저는. 네, 상관없고 지원되는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세요. 네. 1일에 그럼 기준권 제한. 네네, 그냥 1인당 지원 금액이 그 정도다라는 거지. 네. 준비할 때 차가 만약에 커서 처음 딱 준비하는 게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근데 2박 3일만 갔다 오는데 그걸 다 쓰진 않잖아요. 주유한 거를.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큰 차 SUV 주차를 했는데 10만 원어치를 주차를 했다. 근데 2박 3일 동안 쓴 금액은 대략 한 8만 원이다. 이럴 경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를 차가 주유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남았을 경우.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언니? 다 해주는 어떻게 할까요? 그 2만 원 어떻게 뭐 네,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1박씩 2번은 안 되는 거예요? 1회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제가 조금 영수증 처리하기 귀찮을 뿐이지. 아, 네, 상관없습니다. 네, 여행 계획 내에 자유롭게. 네. 호캉스를 만약 간다고 했을 때 서울 지역 내에 있는 호텔에 가도 상관은 없는 거. 상관없어요. 어머니 이게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박 2일하고 며칠 있다 1박 2일은 안 되고요. 네, 연속으로. 장소로 옮겨 다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이틀 있다가 쉬었다가 또 1박 2일 이거는 안 되고 장소로 옮기는 거는 상관없어요. 맞아요. 이게 뭐 며칠 있다가는 안 되고 그 여행 연속으로 2박 안에 예를 들어 예전 여행 같은 경우는 강원도로 여행 가시면 속초에서 1박, 고성에서 1박 이런 거는 가능하죠. 예. 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4명이 갈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식사 커피 같은 것도 한 4잔을 시켜야 되거든요. 한 잔은 세 잔만 해당이 네, 돼요. 세 네네네네.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조금 좀 인수가 나고 잔수가 나고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명 기준으로 결제가 이게 3명 지원으로 되는 거거든요. 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3명 기준으로. 만약에 인분 이렇게 표시되면은 예, 3명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딱 3명까지로 결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3명 거 식구로도 추가로 또 더 시킬 수도 있잖아요. 추가로 더 시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준이 3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걸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면은 딱히 저희도 증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수 조치가 또 될 수 있어요. 괜히 이제 뭐 저희가 연락드려가지고 환수 조치 됐으니 다시 여행비를 뭐 그렇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인분 맞춰서 그냥 드셔주시고 아마 이게 여행 다녀오시면 보통 이제 뭐 교통비, 숙박비, 그다음에 뭐 요런 걸로
다 거의 소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니까 보통 식사 같은 거 통 크게만 좋은 거 많이 이렇게 딱 드시더라고. 그러고 영수증 금방 차요, 100만 원. 양 같은 경우 제가 포인트가 있어서 복지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차감이 돼 있는 경우 복지 포인트요? 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차감이 되면은 그거는 뭐 그냥 뭐 영수증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 소유의 카드 영수증이어야 돼요. 그걸 확인하려고 카드 승인 내역 다 확인하는 거고, 그건 증빙 서류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건 당연히 불가능해요. 저희가 왜냐면은 그거를 뭐 여행 가서 쓰셨는지 아니면 타인이 썼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행 카드를 네. 신랑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신랑이 쓸 수 있고 제가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괜찮아요. 그건 가능하세요. 저희 가족은 저랑 남편이랑 아기가 이제 장애인인데요. 만약에 그러면 저랑 저희 남편은 휴식지 지원해서 만약에 2박 3일 여행을 간다면은 77만 4천 원이 지원되는 거고, 아이는 돌봄비 지원으로 해서 21만 원. 해서 총 98만 4천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만약 어머니 통장을 주시면 어머니 통장으로 영수증 확인 후에 98만 4천이 들어가는 거죠. 돌봄을 안 해도요?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에 같이 여행을 가도 돌봄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돌봄비가 여행비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100만 원에 가깝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게 70 얼마 하고 21만 원 해가지고.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같이 가도 한 가족분이 만약에 못 가시게 되면 변경되면 어떻게 계획서에는 저희 원래 4명인데 계획서에는 아빠, 그다음에 엄마, 그 자녀 당사자 아이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근데 그 말고 또 쌍둥이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아빠는 안 가고 여기다가는 아빠 이름을 썼는데 아빠가 안 가고 자매가 대신해서 가는 경우. 그럼 그 자매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럼 이걸 다시 내야 되나요? 그죠. 가시는 분들로 여행을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그 결과 보고서에 여행 보고서 사진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빠 썼는데 아빠는 없고 딸내미들만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곤란하죠. 근데 5명인데 한 명은 같이 안 사는데 이분은 지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5명이라도 2명은 지원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아도 되죠. 네, 그거는 저희가 아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돌봄 그 신청서도 써야 돼? 그러면? 같이 여행 가잖아요. 네.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되지만 돌봄비 지원이 돼서 98만 4천 원이 지원된다. 네네네. 자, 어머니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이제 꺼야 되니까, 공식적인 이제 OT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계속 이 자리에서 좀 질의하시면은 바로바로 응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응? 네네네. 서류 저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